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통사고 영상을 두고 한 주 내내 시끄러웠죠.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추돌 했는데요. 진짜 일부러 그랬을까요?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사고 어떤 사고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닷새 전에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요. 흰색 SUV 차량이 저렇게 커브를 돌아서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네네. 바로 앞에선 9살짜리 초등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가 우측으로, 그러니까 자전거 쪽으로 약간 꺾인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뒤를 보지 못한 아이는 넘어졌고요. 사고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40대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 학생이 오히려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가해자가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화면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네. 이상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차에서 나온 여성, 아이보다 자전거를 먼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네, 운전자 저런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운전자가 아이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였는지 이 영상을 올린 피해 학생 누나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탁 내려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니 왜 때렸노? 그리고 니 왜 때렸노? 아, 그러니까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을 했다 하더라고. 어떻게 어른이 애를 상대로 차로 칠 수 있는지. 저 운전자의 딸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놀이터와 사고 지점은 한 네. 2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차를 몰고 뒤쫓아간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요. 가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네네.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40m 정도는 사실 뛰어가도 되는 건데 일부러 또 차를 몰았습니다. 고의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운전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가해 운전자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친구가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이고 네.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진술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고 전날에도 내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 당일에 또다시 괴롭히더라. 그래서 못 참았다. 이건 어떤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의 핵심은 고의였냐, 과실이었냐는 겁니다.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자전거를 세우려면 들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가 해당되고요. 네네. 만약 그게 아니고 단지 서라 그러면서 쫓아가기만 하다가 우회전을 급하게 돌던 중에 일어난 네. 사고, 즉 교통사고라고 그러면 민식이법이고요. 네, 저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네. 혹은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학생의 부상 정도가 지금 현재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아예 이거는 벌금형은 없고요. 아예 없어요. 네, 예.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그리고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종합을 해서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추돌했는지보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